제가 엊그제 구한말 우리 선구자 가운데 육일준이라는 분이 있었더라고요. 개화파 육일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 육일준이 박영효가 이제 개화파의 거두였지 않습니까? 박영효, 김윤식, 김옥균,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3일 천하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김옥균은 고종이 보낸 자객 홍영식이 죽여버렸고, 육일주는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일본의 개화 학교가 이제 경흥의숙이라고, 후쿠자와 유키지라고 여러분 들어본 분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도 결국은 대화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육일준이 쓴 유명한 책이 뭐예요?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최초로 한문과 한글을 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다시 복구해가지고 갑신정변 뒤에 이모군란에 의해서 대원군이 다시 또 슬그머니 정권을 해계문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비가 못 보고 대원군 시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대원군이 완전히 청나라한테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갑오개혁이 시작됐는데, 갑오개혁 때에 육일준이 내무장관을 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육일준이 내무장관이 돼가지고 맨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단발령, 야 상투 다 잘라라. 그랬어요. 상투 자르겠어요? 수천 년 동안 상투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투 자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최익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두가단이면 오발 불가단이다. 내 목을 차라리 쳐라. 내 머리를 자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투가 얼마나 불편해요. 머리 탁 자르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육일준 얘기가 맞았죠. 그 정도 하여튼 육일준 얘기 따라서 솔선수범해서 상투를 잘랐어요. 근데 유생들이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민비가 야 이거 일본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친러파가 일어났어요. 어윤중 이런 친러파. 이완용이도 처음엔 친러파였더라고요. 야, 이거 일본 사람들 밑에서는 이게 우리가 길을 펼 수 없구나. 이 세력 균형을 위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겠구나.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삼국 간섭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뒤에 일본이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냈어요. 일본 예산이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일본의 1년 예산은 얼마겠어요? 우리의 5배 정도. 한 3,000조 정도 됩니다. 일본 예산. 3,000조의 5배를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전쟁 배상금 받아내가지고 군수물자 기함 기선 만들고 군함 만들고 그러면서 일본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이긴 시모노세키 협약 때 세 군데를 할양을 받았어요. 요동반도, 산동반도, 대만을 할양받았어요. 1895년부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대만은 그러니까 50년을 일본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첫째, 이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기 전까지 청나라, 그전부터 명나라부터 대만을 우습게 알고 대만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잘해주니까 야 일본이 최고다 그랬더니 그 2차 대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장개석이가 또 들어왔잖아요. 대만에. 장개석이가 들어와가지고 대만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대만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일본인들 그립다. 일본인들 빨리 돌아오세요. 이 역사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여하튼 뭐예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를 이긴 다음에 대만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산동반도와 요동반도까지를 할양을 받았는데 러시아가 가만 보니까 야 일본 저거 외놈들 금방 기선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청나라 이겼다고 청나라 북경 코 밑에 있는 요동반도 산동반도를 일본 쟤들이 먹는 게 말이 되냐. 야 너희들 요동반도 산동반도 먹지 말어. 그래가지고 독일, 프랑스가 합력해서 러시아 3국 간섭이죠. 해가지고 일본을 윽박지르니까 일본이 아이고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산동반도하고 요동반도는 내놓지요.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슬그머니 요동반도 차지하고 그 독일이 산동반도를 차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고종하고 민비가 가만 보니까 역시 러시아가 세긴 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일본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 친러파가 생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 민비 살려놔가지고는 이거 죽 써서 개 주는 게 되겠다. 그래서 을미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민비 궁궐에 난입해가지고 민비를 난자시켜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좀 무시무시한 일. 그러니까 고종이 막 벌벌 떨면서 이건 나도 내 목숨도 파리 목숨 아니냐? 우리 그 중전 목숨을 저렇게 죽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을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이 아관파천을 한 거예요. 아관파천. 러시아 그 공사관으로 파천 망명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망간 거예요. 아관파천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러시아 친러 정권이 수립되면서 고종이 맨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친일파 총리 대신 김홍집, 내무 대신 육일준, 외부 대신 아무개, 군부 대신 아무개 5사람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3사람은 죽었어요. 김홍집이 김홍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총리 대신 김홍집이가 대단한 사람, 총리를 한 5번 한 사람. 김홍집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육일준이는 도망간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도망가가지고 일본에 갔더라고요. 근데 이 육일준을 비롯한 당시 개화파들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이완용이가 이제 나중에 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니까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일으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가만 보니까 러시아의 주력 군인들이 모스크바에서 극동 지방까지 오려면은 저거 말도 할 수 없다. 러시아 발틱 함대가 어마어마하다지만 이 극동까지 오려면 그리고 현재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별거 아니다. 이걸 딱 판단해가지고 조선을 죽 써서 러시아 개들한테 줬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된다. 러시아를 박살내.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열강들은 야 저거 일본 미친 거 아니냐. 러시아 저 어마어마한 근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미쳤다 그랬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선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한일 합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길게 한 이유가 뭐예요?
6.1준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총명하고 열심히 그 한일합방이 일어났을 때 막 그 친일파들한테 전부 막 자기를 주고 막 하사금 돈을 막 몇만 지금 식으로 해서 막 몇 억씩 내렸어요. 일본에서 이 한일합방 축하금으로 한일합방에 위해서 그 친일파들한테 막 그 10억, 막 5억, 1억 내렸어요. 6.1준이 너도 그 1억 정도 주고 1억이 뭐예요? 한 10억 정도 주고 지금 계산하면 10억 정도 주고 6.1준이 넌 그 일본에 귀족을 시켜주마 그랬는데 6.1준이가 노 그랬어요. 이거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당신들 돈 받고 당신들 자금이 맞겠어? 그 점에서 6.1준이가 좀 특별한 사람이고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랄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건 6.1준이가 단발령을 내무부 장관이니까 단발령을 밀어붙인 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반발 때문에 그 6.1준이가 실패하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이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시대 100% 성령시대 그야말로 구약은 완전히 이제 그렇고 중세 카톨릭 뭐 프로테스탄트 아니고 순수한 100% 성령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데 그런 생각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이런 6.1준이가 단발령을 내리는 게 옳았지만은 문 목사가 성령시대를 펼치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천천히 해야 될 일이고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구나. 너무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게 우리나라 지금 그 남한 사우스 코리아에서 뭐 여당 야당 뭐 이렇게 뭐 서로 싸우는 거 보면 구한말 싸우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 정세를 보면 중국은 뭐 시진핑의 롤 모델이 김정은이랍니다. 김정은이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날뛴다는 거예요. 그렇죠. 푸틴 저거 미쳤죠. 히틀러.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뭔가 제대로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너가 하는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정치인들이 나라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 붙어 있는 그 학자들 뭐 판검사들도 다 비슷해요. 참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런 때에 정말로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님이 하셔야 이 나라 이민족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나라 이민족의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오직 예수,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하여튼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